지사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평택항이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평택항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고 평택항이 도약할 수 있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지난 1986년 개항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3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5대 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이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속 성장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택 컨테이너 물동량이 22년 85년 TU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평택항의 MT 컨테이너 컨디셔닝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현재 평택항의 TU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깡통 분량이? 정확하게 하면 38만 TU입니다. 즉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불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수입 시 화물을 싣고 들어와서 수출 시 MT 상태 즉 빈 컨테이너로 수급을 맞추기 위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경기 평택항만공사가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핑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기업당 300만 원 한도에서 올해는 200만 원 한도로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저는 지난해 지원금인 300만 원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가능한 기업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똑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도지사님께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 수입 기업들과 평택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항만공사에서 돈을 벌면은 그거를 평택에 우리 또 항만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평택항 정지 여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덕지구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금년 1월 달에 우리 경제부지사와 평택시장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쭉 협의를 해와가 있고 또 TF는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과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 방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평택항이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평택항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고 평택항이 도약할 수 있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종이 문서를 형태로 전환하여 행정적 편의 향상과 종이 사용 자원 폐기 절감 등 다수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경기도 역시 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료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보니 책자의 양이 정말 두껍고 무거운 감사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자료를 집으로 받아봤으나 과연 그 책자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제372회 정례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인쇄매체가 아닌 USB 등 전자매체 활용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를 통해 행감자료 배포가 도입된다면 자료의 훼손 및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부피, 무게, 시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든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통해 종이 자료를 없애고 전자매체를 통한 전환으로 행정 업무, 보관, 처리, 훼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친환경 경기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는 지난 2000년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1세대 일반 행정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지난 6월 21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 ISP 개통으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환경 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세대 나이스는 개통되자마자 학교 시험, 정답 유출로 인한 기말고사 일정 변경, 23년 6월 28일 기준 4,700여 건의 개선 요구 사항들의 출현뿐만 아니라 접속 불량 및 중요 자료 유출로 인한 치명적 명예의 실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나이스는 교육감님의 영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되는 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나이스 개발이 10년 주기로 반복되었다고 보고 네. 주기를 10년으로 잡아 개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된 지난 2월 21일 이후 6월 28일 기준 개선 요구 건수는 총 4,729건이었으나 조치 완료 3,417건, 미처리 건이 1,3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하여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며 4세대 나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을 해서 7월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인데 저희들이 9월 현재까지 이게 얼마나 좀 치유됐나 물어봤습니다. 본부에. 그랬더니 96% 정도 처리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는 대체로 그 치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한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나이스를 쓰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 반영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무리한 개통을 통해 제작 및 발주 시스템 불합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아마 조금 자료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나이스는 2023년 3월 1일 개편 예정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게 개통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육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느냐고 하는데 아마 현장의 교사들을 뭐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가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아마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좀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시도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선에서 주로 아마 이게 되고 현장 부분은 조금 하느냐고 했지만 조금 좀 우려하신 그런 점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또한 이제 10년 단위의 시스템 개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오류 발생은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0년 주기 시스템 교체와 개발 개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스템은 계속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교육부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적극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